예, 제가 지금 좀 작은 노트북을 좀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 채팅, 예, 잘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예,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도 잘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4월 7일에는 여러분들께 이제 발표 스킬,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목전에 있는 6월 14일의 대회에 앞서서 여러 가지 표현되죠. 패널, 판넬, 포스터, 보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대체로 대회 당일날 이렇게 큰 종이로 여러분이 이제 칼라로 인쇄 붙여놓고 심사위원들 분들 앞에서 본인들의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를 발표하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패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스킬 중에 하나가 마인드셋을 대회 직전에 좀 바꿔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려요. 우리 엔지니어나 또 공학 계열 학생분들은 이런 것들을 나는 잘 못한다. 나는 색상도 잘 못 만들고 이러한 패널 같은 거 작업 잘 못한다라는 보통 생각들 갖고 계신데 기본적으로 불가능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좀 예시로 설명드릴 텐데 불가능은 없다의 대표적인 케이스 사막에서 난로를 한번 팔아보자. 두 번째 에스키모에게 그 추운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한번 팔아보자. 요게 만약 가능하다면 당연히 불가능은 없겠죠. 자, 우선 첫 번째로 그럼 사막에서 난로 팔기가 가능하냐? 얼핏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잘 한번 난로의 특성을 살펴보시면 난로의 특징은 기존의 주변 온도보다 상당히 높은 발열을 내는 그런 특성이 있는 장치죠. 그럼 사막은 항상 뜨거운데 도대체 어떻게 사막에 가서 유목민들한테 난로를 팔아치울 것인가? 얼핏 보면 정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상식을 뒤엎어 보면 가능해집니다. 사막이 항상 뜨겁진 않거든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실제로 좀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막에 여행을 갔다가 그 저체온증 걸려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목민들도 마찬가지죠. 현지에 사는 분들도 되게 어려운데 그런 밤에 그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기구를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난로를 우리 추운 지역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뜨거운 곳에서도 팔 수 있다. 이런 거를 해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작품 나중에 소개하실 때 내가 만든 작품은 앱으로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기능이 됩니다라고 소개하시는 것보다는 남들이 간파하지 못한 이를테면 반려동물을 케어해주는 이게 앱이라고 소개를 해줄 때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동물로 한정 지으면 굉장히 스코업이 줄지만 우리가 케어해줄 상대들은 되게 많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도 케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 중에서 청력이 안 좋거나 거동에 불편한 분들도 케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 발표 자료에 기대 효과 설명하실 때 항상 본인들이 만든 작품의 그런 기본적인 기술적인 내용만 단편적으로 소개하지 마시고 그게 확장됐을 때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가치 제공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에스키모한테 냉장고를 팔기. 지금 김준호 학생이 어렵사리 그 화면을 켜셨는데 혹시 에스키모한테 냉장고를 팔려면 당신에게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 단순히 바깥에 물건을 두지 말고 이 안에 넣어 놓으면은 좀 더 깨끗하게 냉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위생적으로 음식 보관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본인 말씀 중에 상당히 정답에 근접한 답이 나왔는데 냉장의 개념이에요, 냉장. 에스키모들이 사는 북극은 밖에다가 뭘 내놓으면 순식간에 얼어버리잖아요. 대부분의 물체의 상태가 냉동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되게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냉장고에 땡땡 얼려 가지고 뭐 얼려 놨다가 며칠 있다 꺼내 먹으면 냉장 상태로 먹을 때보단 맛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에게 실제로 일본 기업이 냉장고를 판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들이 에스키모들에게 어필했던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밖에 내놓으시면 다 얼어버리죠? 이 냉장고 안에 넣어 두시면 항상 얼지 않고 저온 상태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에스키모들은 무조건 내놓으면 어는 것만 경험해 왔는데 얼지 않고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제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도 작품 발표하실 때 나중에 기능을 설명하지 마시고 이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심사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면 분명히 작은 작품이라도 훨씬 더 크고 단단하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메시지를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상대방,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만든 작품의 기능보다는 또는 기술보다는 뚜렷한 핵심 메시지를 하나를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기술을 팔지 말고 가치로 한번 소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어떤 사람이 큰 가방을 메고 어딘가를 보면서 쭉 보고 있는데 메시지가 이거예요. 핵심 메시지.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회사의 광고인지 혹시 아는 분 계실까요? 채팅창에 혹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올라오신 분이 없네요. 제가 답을 그럼 말씀드릴게요. SK텔레콤이에요. SK텔레콤 여러분들 뭐 무선 쪽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통신 기업이죠. 근데 통신은요, 무슨 장비를 이용해서 뭐 기지국에 일정 주파수의 전파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사람들 간에 통화나 문자를 보내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한 게 아니고 연결의 힘. 결국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는 거를 하나의 메시지로 함축적으로 압축을 했죠. 정말로 네트워크라는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마디로 그 회사의 특징을 잘 살렸죠. 이런 핵심 메시지가 잘 만들어 준다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스. 아마 학생분들도 많이 쓰실 거예요. 토스는 엄청난 테크 기업이죠. 이 회사는 UI는 굉장히 심플한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은 매우 복잡합니다. 토스가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했다면 이렇게 쉽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요약했죠. 토스. 금융이 쉬워진다. 어? 이미지도 간단하고 뭔가 금융이 쉬워져? 써봤더니 진짜 신선한 충격이 있는 UX, UI를 누구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메시지 하나만 잘 만들면 여러분 발표가 그냥 50점 먹고 들어가겠죠. 자, 다른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두 가지는 기술 기업이고요. 자, 이건 보이시나요? 의자가 성적을 바꾼다. 아마 이거 써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여기 보이시죠? 어, 약간 초록색 의자, CDG라는 의자고요. 이 의자가 이 메시지 하나, 의자가 성적을 바꾼다. 부모님들이 성적이 바뀐다 그러면은 뭐라도 해드리잖아요. 자식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 광고가 나간 이후에 이 회사가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의자 하나 바꾸면 자세도 좋아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물론 그런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겠지만 이 메시지 하나로 이 회사는 매출 성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핵심 메시지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이죠. 여러분 혹시 그 화면에서 슬라이드 쇼가 다 보이나요? 아니면은 동영상 그 제 얼굴 때문에 한쪽이 그 이미지가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케이스. 아마 학생분들 또 즐겨 쓰시는 거 있죠?
배달의 민족. 자, 오른쪽에 보면 배달의 민족을 상징하는 라이더들의 그 색상 아이덴티티를 깔끔하게 보여주는 게 하나 있고, 배민. 왼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민 배우죠. 이분이 나와가지고 한번 광고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핵심 메시지가 간단해요. 다이어트는 포샵으로 하세요. 그 얘기는 약간 은유적인데 밥은 배달시켜서 많이 드세요, 이 얘기죠. 근데 밥을 많이 먹으라고 노골적으로 배달을 많이 시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으니까 위트 있게 다이어트는 포샵으로, 어차피 드실 거 다 드시고 필요한 SNS에 올리는 사진은 기술로 처리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잘 만든 거예요. 그냥 뭐 저희 회사는 뭐 여러 가지 음식점에서 나오는 배달 음식들을 짧은 시간 안에 라이더들이 집 앞까지 다 갖다 드립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 안 했죠. 다이어트는 포샵으로. 자, 공유가 나온 광고죠. 카누. 카누 여러분들 한두 번쯤 다 드셔보셨을 텐데 카누 굉장히 간단한 제품이에요. 인스턴트 커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카페에서 먹을 때는 에스프레소 같은 걸 기계에서 내려서 먹지만 이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하면 커피가 됩니다. 근데 커피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그래서 커피의 이미지를 우리들이 늘 가는 안락하고 대화가 가능한 즐거운 공간인 카페처럼 살짝 포장을 바꿨죠. 이 메시지 하나로 카누도 굉장한 흥행 성공을 올리게 되죠. 제가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 때 작품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더라도 심사위원들에게 핵심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얹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있죠. 바카스. 여러분들 편의점 가면 어딘가에 꽂혀 있는 바카스.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아버님 세대들이 많이 드셨던 바카스. 젊은 분들도 아직 드시는 걸 제가 좀 아는데요. 바카스 자양강장 음료라고 옛날에는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메시지를 굉장히 멋있게 바꿨죠. 나를 아끼자. 그러니까 뭔가 몸을 아끼는 되게 어려운 자양강장이라는 표현을 싹 없애버리고 그냥 나를 아끼자. 천 몇백 원 내고 그거 음료수 하나만 딱 들이키면 나를 아낄 수 있다는 멋진 메시지. 자, 이제 멋진 메시지를 뒤로 하고요.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로 가볼게요. 이게 지난번 이제 작년이죠, 교수님? 그 작년도 기초 캡스톤에 나왔던 작품명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농산물 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향후 판매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예측 시스템, 부재, LSTM을 이용한 쌀 가격 예측. 자, 방금 전에 여러분이 보신 전문 광고 인력들이 만든 짧고 명료한 메시지에 비해서 어떻죠? 되게 복잡하고 기술적이고 뭔가 LSTM 같은 전문 용어를 써서 아는 척은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쌀 가격 예측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메시지를 이렇게 뽑았을까? 그래서 제가 약간 위트 있게 이 메시지를 조금 바꾼 거를 뒤에다가 하나 넣어놨어요. 약간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제가 정답을 제시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 아시죠? 무릎팍도사. 무릎팍도사 밑에다가 쌀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tell me, sell me. 그래서 쌀에 대해 밑자는 이제 쌀 밑자를 쓰고 tell me, sell me. 결국 쌀 가격 예측을 하는 거는 나한테 쌀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려줘, 말해줘, sell me. 나는 제일 좋은 가격에 팔고 싶다. 이렇게 해서 기술이 소구하는 가치를 한번 바꿨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흔히 아는 여기 강호동 사진하고 쌀 사진, 무릎팍 쌀도사. 아, 내가 만든 기술은 그냥 무릎팍 쌀도사예요. 쌀 가격을 기가 막히게 예측해 줍니다. 이렇게 좀 작품명을 바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작년도 분들이라서 이 강의는 안 듣고 계실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본 제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밑에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여기 LSTM을 이용한 쌀 가격 예측 이런 부분을 핵심 메시지로 한번 채워주시면 더 맛깔나게 패널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거. 발표, 패널 동일한 컨셉인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패널은 패널 따로, 그 다음에
그 말하는 거 발표하는 거 발표 따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패널 하나에도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을 잡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아마 심금을 울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해 보고요.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뭔가 채팅창에 뭐가 하나 올라왔나 한번 볼까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요? 아, 김태환 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제 얘기가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아무튼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거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발표하실 때 제가 기존의 캡스톤 작품들을 다 분석을 해 봤는데요. 캡스톤 디자인 그 경진대회에 언급되는 패널들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모든 작품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을 따져보니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올라갈게요. 첫 번째, 이 기술이 무엇인가? 당연히 설명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나 이 기술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이게 제공해주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팀원분들 이름 나오잖아요.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왜 이걸 만들었는지에 대한 배경, 그리고 언제 어디에 활용되고 어떤 데까지 확장이 되는가,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스토리라인이라는 거는 제가 4월 7일 날 강의했을 때는 되게 여러 가지 범용적인 발표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하나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든 한 장의 포스터, 한 장의 패널이 심사위원들이나 제3자가 봤을 때 위에부터 아래로 읽고 발표하기에 정말 효율적으로 내용이 구성되는가.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 내용들의 순서를 작품의 특색별로 재조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케이스 스터디 2. 자, 이게 여러분들 작년에 제출된 작품인데요. 제가 제목을 일부러 설명 안 드릴게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필요성. 그래서 반려가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왜 나오게 되는지 필요성을 설명을 해요. 두 번째, 갑자기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시스템을 이렇게 설계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거의 개발 환경은 이거고요. 개발 결과물, 기대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와, 이거를 심사위원이나 제3자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 케이스를 다시 한번 뜯어 고친다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목이 이거거든요. 반려견 우울증 완화를 위한 자동 사료 급식기 관리 시스템이 이 작품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반려견의 우울증 완화를 위한다고 했고 반려견이 우울해할 때 자동으로 밥을 주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패널에 있는 목차하고 설명하는 순서가 제목과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제목과 스토리텔링의 괴리가 좀 크다고 누구나 느끼실 것 같고 제가 이걸 바꾼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수정을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당신이 빈자리, 분명히 반려견이 우울해할 겁니다. 그럼 배경이 되겠죠. 이걸 만들게 된 배경.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시스템 설계를 이렇게 바꾼다면 당신의 반려견은 우울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적용해 봤더니 이렇게 반려견이 달라집니다라고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보여주고 근데 아시겠지만 반려견이 먹이만 준다고 우울해하지 않을까요? 반려견은 사람들하고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데 먹이만 준다고 끝난다고 얘기하는 건 좀 약간 어폐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 방안, 먹이도 주고 그 다음에 반려견이 먹고 나면 뭔가 음성을 내준다거나 놀아주는 장치까지 연계한다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끝으로 개발 환경.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학생분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예시를 이따가 더 보여드릴 텐데 개발 환경을 앞부분에서 자꾸 설명하시더라고요. 개발 환경은
이렇게 Node.js 이런 거나 HTML, CSS 뭐 이런 거 막 설명한다고 심사위원들이 정말 1도 감흥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다 이런 비슷비슷한 기술을 쓰시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앞에서 설명하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땐 기대 효과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개발한 경우 그냥 짧게 얘기하고 써놓고 발표를 아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존 작품들을 보시면 왜 저렇게 이상하게 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셔도 14일 날 가보면 또 개발 환경 이렇게 크게 만드시는 분도 좀 있을 거로 예상되고요. 제발 제발 이렇게 좀 안 해주시길 제가 좀 당부드립니다. 자, 그다음 명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이제 패널에 또 막 올인하는 이거 강의 듣고 나서 야 그래 우리 작품은 별론데 패널로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다. 패널을 위해서 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룹들이 생겨나시리라고 예상돼요. 명심해 주세요. 패널은 여러분들 작품 설명을 위해서 그 보조적인 수단이지 메인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작품 자체의 완성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발표, 실제 발표, 팀워크, 이런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발표를 돕는 수단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거 진짜 멋있게 색깔 입혀가지고 디자인 예쁘게 해서 이런 거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요. 50분 발표, 네, 50분 패널. 그거 어떻게 네, 누가 좀 노이즈가 들어오네요. 요렇게 패널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비디오 하나 보여드렸죠. 전문 강사분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기승전결, 그죠? 모든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한번 딱 반전을 만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미스터 80이라는 사파이어 4장으로 이루어진 4컷짜리 그 만화인데 잘 보세요. 잘난 척, 모른 척, 그 다음에 세 번째 척자로 끝나지 않고 또 때가 되면 아는 척. 이거 자세히 보시면 국회의원 얘기죠. 국회의원은 평상시엔 잘난 척하고 그 다음에 공약 내세운 거를 당선되고 나서는 모른 척하다가 다음에 국회의원 나갈 때는 때가 되면 또 막 악수하고 다니고 뭐 시장에 가서 순대 먹고 이러면서 아는 척 하잖아요. 그 하나의 국회의원의 행태를 꼬집는데 4컷짜리로 하면서 세 번째 딱 반전을 넣었어요. 자,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패널에도 기승전결, 그래서 전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꾸며주시고요. 또 지난번처럼 제가 한 분만 또 한번 괴롭혀야겠는데요. 김준호 학생. 자,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그 패널에서 전에 해당하는 걸 주로 뭐로 쓰면 좋을까요? 뭐 이렇게 만들게 된 제작 배경, 목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얘기하면 보통 전이 완성되거든요.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예. 보통 그게 일반 학생들이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면 전이 좀 약할 것 같고요. 요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그 작품을 만들게 된 배경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목표.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거를 작품을 만들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비포 애프터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기존 문제점이 페인 포인트. 그래서 요렇게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해서 약간 기대감을 낮추는 거죠. 기존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상대방한테 상기도 시켜주고 이 작품은 그래서 그걸 뒤집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면 스토리가 기술적이라도 좀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자, 잊지 말자 기승전결. 자, 다시 한번 이 선수 이름 알죠?
모르세요? 야구 안 좋아하세요? 여기 이 선수 이름 아시는 분 혹시 한번 써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에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아무도 안 써주시는데요. 여러분 하정우라는 선수 아니 이정우라는 선수 아세요? 이정우 선수? 유명한 선수인데 그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이정우 선수를 뭐 3번 타자에 써보자 뭐 이런 논의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근데 어느 팀이든 간에 출루하지 못하는 3번 타자는 결국 전이 없는 발표 자료와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드라이하게 앞에서부터 뒤로 줄줄줄줄 읽는데 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다음 케이스로 하나 딱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케이스가 작년에 발표된 자료 중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 팀은 뭘 만드셨냐면 산학협력 프로젝트 진행 기업인 주식회사 어떤 기업에서 뭐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획하는 중에 뭐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뭐 인센티브도 발행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아시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자들도 컨셉을 잡고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기술이죠. 근데 이 첫 번째 1번을 보세요. 연구 배경 및 목표를 딱 써놨는데 배경 및 목표도 되게 길고 장황하게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게 일단 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분들이 꼭 이렇게 한다고 2번.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갑자기 개발 환경이 딱 나와요. 개발 환경에 그리고 아시지만 이런 아이콘들, 이미지들 여러분들 개발을 많이 해본 분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아는데 조금 설명을 써서 이제 밑에다가 글씨라도 써주면 좋은데 개발 환경 아주 불친절하게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아시겠죠라고 암묵적으로 알고 그냥 예쁜 이미지니까 갖다 넣은 거예요. 실제 발표 자리에서는 이 개발 환경에 대한 사이즈도 그 발표 패널에서 차지하는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3번. 뭔가 반전이 있어야 되는 전이 나와야 되는데 툭하니 연구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연구 내용을 보면 또 아는 용어를 다 썼어요. 이더리움, 트러플, 뭐 ERC20 토큰, DF, 메타마스크 연동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다. 이 정도 되면 심사위원이 3번 정도까지 설명할 때 이미 질리죠. 아마 본인들도 이거 써놓고 나서 제가 보기엔 시간이 없어서 하셨는지 블록체인이나 이 본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거를 잘 이해 못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 심사위원에게 비친화적으로 만들었고 발표 자료가 뒷부분도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는 발표 자료는 심사위원한테 당연히 어필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완성도가 높아도 좋은 점수를 받기 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저는 이 5번째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께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너무나 많은 학생분들이 일단 야 예쁜 이미지를 네가 좀 찾아가지고 여기다 넣자 그래서 커다란 패널에다가 어디서 만들어진 벡터 이미지나 좀 화려한 이미지를 긁어다가 이미지를 먼저 채워서 공간을 막 이렇게 활용을 해요. 처음에 그 공간이 어느 정도 찼으니까 그래 글씨는 일부 남은 조그만 데다 우리가 간략하게 쓰자라고 하시거든요. 제발 좀 그렇게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림을 먼저 갖다 놓으면 내 작품에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 그림에 내 생각이 묶여서 자꾸 그림을 설명하는 식으로 글씨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원래 작품을 함께 팀으로 만드실 때 그 캡스톤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 그림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만의 많은 치열한 토의 과정, 그 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녹아 있었을 거고, 그걸 먼저 쓰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그림을 갖다 놓으셔야 되는데 유독 패널을 만드실 때 그 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먼저 꼭 쓰시고요. 핵심 메시지를 글씨를 쓰시고 그게 어려운 분들은 차라리 A4 용지 워드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먼저 쓰고 그걸 따다가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하세요. 명심해 주십시오. 그림은 나중에, 글씨는 먼저. 요런 방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한 그 패널이나 포스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있죠. 제가 그거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좋은 사례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인포그래픽이라는 표현 아시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을 한 장의 그림에 인포메이션과 이미지를 섞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발표한 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하나는 되게 좋은 사례, 하나는 뒤에 있는 건 되게 나쁜 사례. 자, 이게 2013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한 장짜리 인포그래픽 예시인데요. 이 당시에 정부에서 주장했던 게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갖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한 장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용률이 70%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 각 계층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고용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취약계층, 여성, 청년, 장년, 장애인 이렇게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취업을 시키겠다는 거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시를 썼고요. 한마디 딱 70% 목표를 아주 예쁘게 딱 써놨어요. 그리고 위에 써 있죠. 아까 제가 에스키모한테 냉장고 팔듯이 여성, 청년 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라고 딱 써놨어요. 이거는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줄줄줄줄 읽으면서 쉽게 이해가 되죠. 아, 정말 이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고용률 70% 달성하겠구나.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무엇을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를테면 뭐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인상해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올려서 이 여성분들이 좀 부담 없이 해주겠다.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제일 큰 문제가 아기가 있을 때 나가서 일하는 게 문제니까 애를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쁜 사례 한번 보시죠. 자, 앞에 거에 비해서 앞에는 굉장히 색깔이 조금 단순하죠. 뭐 그래픽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희망 창업, 창업의 고민 서울시가 해결해 드립니다라고 딱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되게 화목해 보이는 엄마 아빠와 자식이 이렇게 단란한 가정에 있고 뭐 이상하게 계산기 비슷한 게 있고 저금 통장 나오고 구름이 있고 막 풍선 날아가고 막 그래요. 자,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차이를 보시면 이거는 그래픽은 되게 화려한데 자, 창업의 고민은 창업자들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이를테면 내가 뭐 과일 가게 창업할 때랑 식당 창업할 때랑 기술기업 창업할 때 고민이 다 다른데 어떤 고민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가 해결해 준다는지에 대한 일절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고민을 앞에 예처럼 고용노동부처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준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서울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나가 고민 있는 사람이 서울시 어떤 부서에다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지 연락처가 없어요. 주관 부서가 어딘지도 몰라요. 자, 결론이 뭐죠? 오히려 이게 그래픽상으로는 잘 만들어진 것 같지만 하나도 어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갖다 쓰실 때 큰 문제가 뭐냐면 앞에 거는 제가 봤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메시지를 먼저 주고 디자인 업체한테 아마 보내가지고 디자인 업체에서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서울시 어떤 윗분이 누군진 모르지만 야 이거 뭐 시안전 업체한테 맡겨서 가져와봐 한 다음에 디자인이 제일 좋은 거 그래 이거 좋다라고 찍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조금 돈 들인 거에 비해서 효과가 없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좋은 사례 나쁜 사례 보신 것처럼 당연히 좋은 사례 만드시려면 글씨를 먼저 써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뭐 채팅창이나 마이크 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 건데요. 제목 보시면 5가지 잊지 말아야 할 스킬.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 괄호 열고 대체로 효과적입니다. 왜 제가 대체로라고 썼냐면요. 나 교수님 이번에 경진대회는 팀별로 얼마씩 시간이 할당되나요? 나 교수님 들으셨나요? 예, 예. 그 경연대회는 이제 10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요. 그래서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평가위원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교수님들 참여해서 교수님들께 이제 설명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구성이 되죠. 그럼 한 팀당 주어지는 기본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분인가요? 10분인가요? 그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정해서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프리하게 환경 구성이 되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객들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차이들이 약간씩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 우리 그 1학년 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그 3, 4학년 선배들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 케이스 경우는 대략 한 30초에서 뭐 1분 정도. 하지만 이제 네, 관심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네. 얘기하다 보면.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교수님 설명 들으신 것처럼 일단 발표할 때 시간은 짧을 거예요, 아마. 당일날 되게 많은 팀들이 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심사위원분들, 여러분들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심사위원분들 같은 경우, 보시면 한 부스별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서서 이제 아마 들으시거나, 혹시 한 군데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 발표자를 띄워놓고 이제 좀 들으실 텐데, 비슷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분들도 지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5분 이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5분 이내에 선명하게 여러분들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패널을 복잡하게 만드시면 짧은 시간 내에 발표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단순하고 깔끔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그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화면을 제가 줄이고요. 뒤에 있는 여러분들 실제 파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배경화면까지 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 노트북. 자, 요거 어떠세요,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면 동그라미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안 보이세요, 혹시? 안 보이는데. 사진이 안 뜨는 것 같습니다. 전혀 지금 안 보이는 상태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제가 요거를 잠깐만요. 공유를 중지하고요. 다시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요거로 제 전체 화면으로 좀 전환해서 공유해 볼게요. 네. 자, 요거는 어떠신가 잘 보이시나요? 예, 요건 지금 보입니다. 네네. 여러분, 보시면 제가 되게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자, 깔끔하다는 건 여러분 내용은 보지 마시고요. 외형으로만 보세요. 그냥 깔끔해 보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위에 이제 큼지막하게 제목을 쓰고,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분들이 공통적으로 개발 환경을 앞에 되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큰 포션을 개발 환경을 써 놓으시긴 하셨지만 일단 좀 단순해 보입니다. 좀 아쉬운 거는 요런 부분에 글씨가 갑자기 폰트들이 여기는 컸는데 여기는 되게 작게 써서 조금 매칭이 안 되게 해 놓으신 걸 빼놓고는 뭐 기본적으로 좀 단순하게 써 놓으셨어요. 단순하게. 자, 그다음에 다른 예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어떤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보다 더 단순합니다. 더 단순한데 여기에 제가 좀 이따가 좀 케이스별로 다시 다룰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되게 잘한 부분은요.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따옴표를 딱 치고 이 부분에 내 작품이 이것입니다라는 거를 발표하는 분들이 설명 안 해도 돌아다니면서 한번 읽으면 아, 이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딱 요약을 해놨어요. 이 부분이 제가 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 부분 아쉬운 건 마찬가지로 개발 도구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지면을 낭비했고요. 여기에 보면 선을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굵게 써놔서 그려서 잘 보시면 발표 장표가 좀 딱딱해 보이죠. 딱딱하고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게 좀 구분이 안 되게 써놓으신 약점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 윗부분만 봐도 핵심 메시지가 딱 전달되게 잘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작품명도 럭시멀, 그래서 뭐 럭저리 애니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내가 쓰는 명품 애니멀에 대한 보증서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다라는 거를 조금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놨고, 여기 보면 말이나 뭐 동물 발자국 같은 걸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사람들이 누군가 설명 안 해도 이해하기 쉽게 좀 만들어 주신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 되게 단순한 케이스를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케이스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보고 꽤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프, 데이터 인 팜이라고 그래서 뭐 농산물 물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근데 여기 이 프로젝트는 배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기업체에서 이런 걸 요구했다. 간접적으로 이게 배경이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고 공통적으로 여기도 어때요? 협업 환경이 갑자기 나오죠. 기승 전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스토리라인하고 상관없이 확 그냥 느낌이 달라지게 협업 환경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스토리가 깨져버려요. 어쨌건 밑에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만든 것들이 이렇게 좀 설명이 돼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좀 간단하고 단순하게 좀 요약을 해놨는데 이 팀이 되게 잘한 거에서 제가 키를 뽑는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컴퓨터 공학 기초 캡스톤 디자인 누구나가 다 많은 팀들이 이걸 큼지막하게 해서 우상단에다 올려서 쓰거든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 남들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 밑에다가 제일 밑에 넣고 팀원 이름도 대부분 막 우리 이름이 중요하지 그러고 위에다 큼지막하게 막 올리시는 팀이 있는데 팀은 중요하지 않죠. 작품만 설명되면 되니까 그걸 밑에다 딱 그려 넣어서 되게 효율적으로 장표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막막하게 패널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셨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좀 한 반 정도 오늘 강의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선배님들이나 기존에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거를 이렇게 고치면 좋을 텐데라는 식으로 설명드렸으니 아마 한 50% 이해하셨을 것 같고 잠시 쉬셨다가 저희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나머지 5가지 추가적인 스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언제 다시 리턴하면 좋을까요?
지금이 3시에 보면 예.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제 예. 컴퓨터 시계로 2시 47분이니까요. 예, 학생 예. 여러분은 잠시 쉬셨다가 그러시죠. 예, 3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